것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 블로거 클럽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반적인 블로거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블로거가 아니라 여기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 특성이, 첫째는 비즈니스에 이렇게 딱 몰입이 돼 있는 분들, 그분들로 첫째는 정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분들 안에서도 얼굴을 확실하게 내놓고 움직이시는 분. 근데 그 신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활성화됐을 때 지금 전국에서 SNS 관련된 쪽, 여러분이 소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밖에서 강사 책 쓰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전부 물어보면은 전부 여기 출신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현상이. 왜 그러냐면 안에서 보니까 그냥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했던 분은 물론 자기가 운영하는 동안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또 내려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하셨던 분들은 자기 사업 관련된 거를 얼굴을 딱 내놓고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SNS 진입해가지고 성공률이 높았겠어요? 낮았겠어요?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자기 컨텐츠가 있는 데다가 SNS가 결합이 됐는데, 그 다음에 실제 이쪽이 오프라인이 1년이면 몇백 회가 열렸던 곳이에요.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과 그 다음에 본인의 신뢰도, 컨텐츠,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쪽에 대한 부분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계속 요구는 뭘 하냐면, 신문 방송 쪽에서 기자들이 제일 익숙한 게 뭘까요? 기자들이 블로깅 잘 할 것 같으세요? 보통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중에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해요. 글 쓰는 게 이렇게 좋은 습관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근데 상당히 다수는 그거보다는 정보 소스 짧게 얻어내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이 많이 돼 있었고, 트위터 같은 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쪽은 자꾸 새로운 거고 이래가지고 부각을 많이 시키는데, 블로그는 사실 언론이 조금 너무 가볍게 취급한 경향이 있어요. 실제 SNS 안에서도 잘 되시는 분들 분석, 이렇게 뒤에서 쭉 자료를 찾아보면 대부분 뒤에 블로그가 탄탄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분들 보면은 블로그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나 있어도 그냥 대충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그 교육이 있어요. 저희 쪽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빠진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블로그 부분을 다시 요거를 하나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 자리를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 이제 글 올려놓은 것 중에 일부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 전까지는 운영을 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어디서 했었냐면 저쪽 그 서울시내 여러 군데서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컸던 데가 이대역 거기 앞에 보면 SAPM이라고 쇼핑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함께 블로거들끼리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블로그가 끝부분이 출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블로그에 한 매듭을 짓는 작업 있잖아요. 매듭을 한번 딱 지어주는 그 작업이 출판 작업인데, 책을 연거푸 몇 달 사이에 달마다 한 권씩 낼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저희가 정부 사업 쪽 그쪽이 규모가 좀 있는 일을 시니어 창업넷이라고 그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동시에 블로그에 대한 관심도 많은 분들이 딱 했는데 책임이 좀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다른 데랑 달라요. 그냥 와갖고 일방적으로 강의해드리고 그냥 듣다가 그냥 가고 이런 거는 저희는 안 하거든요. 그걸 하는 것보다 오신 분들이 아무리 완전히 빈손으로 오셨어도 일단 오셔가지고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무조건 힘을 타시게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하려고 해요. 이거 자체가 플랫폼화 되는 걸 저희는 원해요. 과거에도 그렇게 저희는 운영을 했고, 지금 토요일 날 운영하는 요것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하더라도 한 사람만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담이 많이 가고, 그리고
또 듣는 분도 지겨우실까요? 안 지겨우실까요? 아무래도 좀 지겨우시겠죠? 예, 그래서 각자 이거 안에 있는 블로그들 지금도 쫙 이렇게 둘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기 나름 자기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열과성을 다 하고 또 나름의 또 성과를 또 거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서 첫 시간에는 앞쪽에서 가볍게 이렇게 출석하면서 기본적인 이야기 좀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그분들을 모시고 그 노하우를 좀 듣고 그리고 뒤쪽에서는 또 각자의 진도 부분을 싹 케어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 오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본인이 싫다고만 안 하시면 생방송 그 다음에 유튜브로 해가지고 올리는 작업 그 다음에 그분 후기 있잖아요. 해주신 후기 같은 거를 안에 계신 분들이 함께 잘 남겨가지고 앞에서 1시간 또 하는 게 그 본인이 몇 시간 또는 며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괜찮다고만 하시면 내용들을 나중에 저희는 정기적으로 출간을 하거든요. 책을. 그러면은 그 책에 이렇게 안에다 실어드리는 이런 작업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럼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먼저 블로그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포스팅 하실 분만 노트북을 사용을 해주세요. 예, 안 그러고 다른 것 때문에 만지시면 그러면 나중에 머릿속에 안 남아 있어요. 예. 자, 마케팅, 오늘 마케팅 쪽, 마케팅 전략과 블로그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제를 걸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할 때 마켓을, 온라인에서 마켓을 상대하는 총체적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안에서 컨텐츠를 다룬다고 그럴 때 예, 블로그 같은 거를 CMS라고 부르잖아요. 예, 컨텐츠를 다룬다 그럴 때 요거만 가지고 사업을 바로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마켓을 채우고 있는 거는 누굴까요? 실제는 유저들이잖아요. 사람인데 관계와 신뢰와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필요한데 뭐만 갖고 접근하려고 그러냐면 블로그 하다 보면 블로그에 빠져들어요. 그래가지고 컨텐츠만 갖고 다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전체 그림을 먼저 이야기 드린 다음에 블로그 이야기를 안으로 들어갈까 해요. 예. 오프라인 마케팅도 나름의 시스템들이 다 있죠. 그죠? 바깥에 보시면은 신문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케팅 관련된 그런 것들이 홍보, 광고, 마케팅 관련된 그런 기반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온라인에도 마케팅 쪽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반들이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 환경, 온라인 시스템 환경을 요 환경을 토양으로 보시면 돼요. 토양으로. 시스템은 토양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블로그도 본인이 만들어 갖고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네트워크는 뭘 타고 움직여요? 인터넷망을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탈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블로그 운영하시나요? 현재는 거의 그렇게 안 하시죠. 그죠? 예. 검색 엔진이든 포탈이든 의존하지 않고 블로그 지금 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결국은 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밑에를 다 이루고 있다는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그러면 컨텐츠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 안에서 거름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름 역할. 거름 또는 양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콘텐츠는 이거는 양분 역할을 한다. 우리가 마켓 안에서 원하는 형태의 일정 영역을 딱 잡아내는 거 우리가 브랜드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예. 브랜드 구축이 아마 대부분 그 제일 중요한 목표인 경우가 많아요.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브랜드를 구축한다고 할 때는 최종적인 어떤 열매나 총체적인 걸 이걸 원하는 건데 여기
밑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경우가 뭐냐? 씨를 심지 않는 거예요. 씨를 심지 않은 상태. 그냥 양분만 잔뜩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들 장터 가면 그러면 뭘 지고 나선다고 그래요? 예, 걸음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비슷한 현상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기가 바깥에서 언론이나 남들이 막 떠드니까 내가 하려는 건 사업인데 내 사업이 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들고 나서냐면 블로그 하나만 들고 나서는 거예요. 블로그에다 내가 안에 쌓아놓은 것만 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성공할까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을 다 보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길러내려면 맨 처음에 뭘 심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씨앗의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 씨앗의 역할을 하는 거. 씨앗 역할을 하는 게 나예요. 나를 심어야 내 브랜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블로그 들어가 보면 내가 심어지지 않은 블로그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안 심고 뭐만 심냐면 나는 뒤로 숨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 홈페이지 시대 있잖아요. 홈페이지 시대에 카탈로그 웹이라고 하던 그거를 블로그 그거는 맡겨야 되는데 이거는 검색 엔진도 잘 걸리고 그 다음에 안에서 내가 맘대로 올리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 재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존 홈페이지보다 참 낫다. 실제 낫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왜 그래요? 에이전시 같은데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호스팅 받을 필요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글 하나 올릴 때마다 검색 엔진 착착 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그거 가지고 완전히 다 피면 좋은데 그렇게 해갖고 피기도 피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자기를 심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 나부터. 이걸 안 해도 되는 데가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대신 심을 수 있는 게 법인이에요. 사람 대신 심을 수 있는 게 법인. 예. 그리고 개인 말고 법인을 심어도 되기는 돼요. 근데 법인을 심을 때는 전략이 달라요. 법인 심을 때 사용하는 게 팀블로그예요. 법인을 심을 때 사용하는 게 팀블로그고 또는 별도로 독립된 블로그를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팀블로그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먼저 심어줘야 된다. 안 심으면 나머지를 자본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자본으로. 그 자본으로 해결하는 건 뭐랑 똑같냐면 막 양분 있는 걸 잔뜩 갖다 부어놓으면 그 안에서 이거저거 나요? 안 나요? 이거저거 나죠? 그잖아요. 뭐 이거저거 날아들고 뭔가가 살기 시작을 해요.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뭔가 막 올라와요. 그 올라오면 그때 가서 봐가지고 쓸모없는 거 뽑아내고 좀 저거 한 거 키우고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남들이 오게 해가지고. 근데 거름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갖고 해놓은 거는 나중에 개인 브랜드로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좀 자본 집약적인 그리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훨씬 유리한 개인도 그렇게 시작했다가 기업한테 뺏기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인을 드러내놓으면 안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나 이런 게 나를 지켜줘요. 내가 거기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거, 내가 남들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주위에 네트워크가 공동체로 딱 존재하면서 딱 붙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쏙 빼버리면 자본 집약적으로 해갖고 컨텐츠만 갖고 딱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대기업에 정리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본은. 그러면은 싹 보고 있다가 정말 얄밉게도 언제 들어올까요? 좀 시장에 이런 용어나 이런 분야가 좀 알려질 듯 해가지고 조금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딱 법적인 부분 피하거나 이런 것도 그쪽은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아주 수월하게 그 일을 해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막 비난하는데 비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나를 심지 않았으니까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본인이 집어먹기 좋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심어야 된다. 최초에. 그리고 자기를 심을 때 우리가 씨앗을 딱 심으면 씨앗 안에 기본 내 씨눈도 있지만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온다 우리. 그죠? 예. 떡잎에가 양분이 있잖아요. 자기 컨텐츠가 꼭 있어야 되네. 자기 기본 컨텐츠가 혹시 없으신 분이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시면 그걸 만드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일정한 나이 이상 사회생활을 했으면 갖고 있는데 본인이 정리가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는 요령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나를 심을 때 혼자 여러분이 씨앗을 10개를 심으면 그러면 10개 다 싹이 터갖고 다 나무가 될까요? 안 그런 것도 나오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것처럼 한 구덩이에 딱 하나씩 심는 게 있고 여러 개 심는 게 있고 그래요. 예. 근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클 때는 하나만 심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몇 개씩 심기도 하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초에 하실 때 제일 먼저 모아야 되는 게 발기인인 거예요. 발기인. 뭐냐면 내 컨텐츠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돋궈줄 사람. 하다못해 길거리에 야바우도 뭐를 써요? 바람잡이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바깥에서 그런 바람잡이라는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다른 사업하면서 전부 그런 작업들이 다 들어가요. 그죠? 광고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작업들이 다 들어가는데 혼자서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본도 없고, 예. 그리고 다른 기반도 보통 약한 상태에서 혼자서 그렇게 다 해보려고 그러는 게 좋은 일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 보이세요? 예. 근데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학교 교육에서 자꾸 가둬진 데 있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가리고 시험 보던 버릇. 이게 몸에 밴 다음에 또 회사 가서는 파티션 쳐져 있고 자꾸 서로 경쟁시키고 이 생활만 쭉 하다가 세상으로 나오니까 이걸 함께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갖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컨텐츠가 있어 보이는데 막 고꾸라지잖아요. 그죠? 퇴직금 다 쏟아붓고 손 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발기인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갈 만한 사람들을 기본으로 엮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일정 규모를 엮어야 돼요. 블로그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나는 진짜 사회 기반이 없다. 나는 기존 사람들하고 완전히 선이 다 끊어졌고 나는 완전히 기반이 없는데 어쨌건 시작은 해야 되겠다. 근데 당신 말 들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블로그 하나 갖고 시작을 하느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블로그만 이웃 기능이 있어요. 우리나라 블로그만. 예, 그래서 관련된 분들을 찾아내갖고 내가 먼저 방문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를 만들고 해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꼭. 나중에 온라인에서만 함께 잘 지내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하실 때 왜냐 상대방은 네트워크가 바깥으로 좋고 그리고 나는 콘텐츠가 좋아요. 근데 내게 진짜 알려질까요? 아니면은 나를 통한 이 사람이 더 잘 알려질까요? 이 사람은 나한테 콘텐츠 공급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훨씬 더 뜨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꼭 확인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보고 해가지고 기본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싹이 틉니까? 뭐가 맞아야 싹이 튼다고 그래? 네? 온도만 있으면 돼요? 온도. 또? 습도. 예? 빛이요? 예. 빛은 좀 있다. 예, 빛은 없어도 싹이 터요. 많은 경우에. 예, 근데 나중에 트자마자 이제 중요한 역할을 곧바로 하기는 하죠. 예, 근데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온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본인의 열정이고, 열정은 뭘로 나타나느냐? 성실로 나타나요. 문성실 씨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열정은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열정적으로 딱 이래갖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블로그 가면은 SEO 강의 같은 거 가잖아요. 가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노출이 잘 돼요 그러는데 제가 출석부를 만들어요. 가서
싹 하면은 블로그에 글이 있어요, 없어요? 블로그에 글 자체가 없어요. 블로그가 없거나 블로그에 글 자체가 없는 분들이 와갖고 SEO 강의부터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일정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SEO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하실 때 온도에 해당하는 그거고 습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블로그는 혼자서 굉장히 내가 전문가다 생각해가지고 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수가 있는 게 같은 단어로 검색하면 남의 거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예. 근데 남의 거 검색도 안 해보고 글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의 평판이나 남들이 그걸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내가 상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먹는데 고기도 부치는 거 기억하세요? 그죠? 소고기나 이거 해가지고 부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딱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들은 엉뚱한 쪽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정보를 먼저 찾아보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 또 똑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해봐야 그때부터 이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모임들이 첫 모임을 가볍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만나고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큰 모임이 만들어지잖아요. 최초에는 그게 뭐냐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요령이 전혀 없으면 블로그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방송 나가는 중이죠. 모 블로거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옛날 오래전 블로그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다 언급을 하면 그분이 누군지 나오니까 예. 블로그가 안에 포스팅이 10,0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복사해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생산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그냥 막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묵직한 내용을 그렇게 막 토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깥에서 대화를 해보면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에요. 본인 주장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대화가 잘 안 돼요. 나중에 성공을 하셨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풀리는 거예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좀 뭐랄까 온라인에서는 그 음식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근데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이걸 하세요. 근데 그래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했더니 왔어요. 그래서 진행하는데 사람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세요. 이분은 오로지 뭐만 하냐면 그냥 그 포스팅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사진 찍고 이거 하는 것만 그것만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중요한 분하고 연결을 해드렸는데 일이 됐을까요?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이분도.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어쨌건 싹이 텄어요. 예, 그래가지고 몸체에 해당하는 것, 탄탄하게 쭉 이렇게 커 올라가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마켓 쪽으로 제대로 뚫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들어가는 거는 제 아무리 뛰어봐야 개인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겉으로 이름만 개인이지 사실은 개인이 아닌 존재들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요. 그런 것의 특징이 뭐냐면 커뮤니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블로그는 그닥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뒤에 대부분 카페가 있어요. 이게 두 개를 함께 운영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로 해가지고 딱 유입되거나 친구 이거 하면서 동시에 어디다 갖다 딱딱 채워요. 이 사람들을 카페로 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안 해놓은 블로거들이 고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 시들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바로 약화가 돼버려요. 근데 커뮤니티가 뒤에 버티고 있는 데들은 앞에서 블로그가 조금 소홀하거나 내용이 좀 떨어져도 갑자기 확 꺾여요? 안 꺾여요?
절대 안 꺾여요. 그래서 원래 컨텐츠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게 1차 목표가 되시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이면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말이 많이 나오죠. 말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사건은 많아요, 적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건도 많이 생기죠. 사건이 생기면 사진 찍을 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글에 대한 소재. 블로그 들어갔을 때 제일 기본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블로그에 사람 사진이 대문에 어느 정도 빛이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얼른 떠올려 보세요. 내 블로그에 사람 얼굴이 얼마나 떠올라 있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 있잖아요. 비치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나 동작, 이게 얼마나 열기에 차 있는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점심 먹으러 저희가 좀 이따 뒤풀이 한다고 만약에 나갔어요.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나갔는데 음식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있고 테이블 하나 비어있는 집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텅텅 비어있는 집 들어가고 싶으세요? 다수가 갈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게 사람 있는 곳에 끌리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운영하는 게 블로그예요. 맞죠? 그러면 안에 첫 모습부터 각각의 포스팅에 제일 유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화돼가지고 컨텐츠를 막 채우면 찾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나 보다. 그리고 역시 내 분야는 역시 컨텐츠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뭔가 나는 굉장히 고생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세상을 비난해. 근데 책임은 뭐냐? 내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블로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가움을 느끼는 거예요. 뭘로 보이냐면 그냥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 검색하다 그냥 걸린 존재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커뮤니티가 꼭 뒤에 받치고 있어야 된다. 커뮤니티를 운영하실 때 잎이 없는 경우하고 나무를 길러보면 잎이 울창한 경우가 있고 이래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잎이 없죠. 그죠? 예. 잎에서 뭐가 일어나요? 광합성이 일어나죠. 예. 자체에서 양분이 생산이 된다는, 그죠? 고구마를, 습기원님이라고 페이스북에서 요새 그거 이제 쭉 하신다는데, 고구마를 기르면 바깥에 이파리가 있는데, 양분은 어디 가서 다시 쌓여요? 뿌리로 가서 다시 쌓이죠. 그죠? 예. 흙에 있던 양분, 그게 안으로 다 빨아들여져 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해가지고 이게 다시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잎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컨텐츠 생산이 되고 무성해지고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변하고. 근데 잎이 없으면 버섯은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자랄 때는 확 자라는 듯 싶은데 근데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분이 떨어지면 즉시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요. 아시죠? 예. 그렇게 되는 게 광합성 때문인데 그러면 내가 블로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차이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광합성을 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작업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개인 블로그로 끝내려고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거는 팀 블로그를 지향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개인 블로그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컨텐츠를 감당을 다 못해요. 그걸 감당하려면 힘도 굉장히 들어요. 근데 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서 키워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 거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개인 블로그는 정말 뼈 빠지게 해야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겨우 티가 나기 시작을 해요. 원래는. 팀 블로그는 같은 기간이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돼요. 특히나 내가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막 좋다고 떠드는 거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떠들어 주는 거하고 어떨 것 같으세요?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기간도 짧게 걸리고 기간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죠? 사업을 하면 기간이 다 통째로 자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개인 블로그로 시작하지만 그게 사업이면 곧바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언제 빨리 내가 팀 블로그 구성을 할까? 예, 그쪽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함께 해서 이걸 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개인 블로그로 해가지고 또 내 컨텐츠에 기반해갖고만 끝까지 밀어대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커뮤니티가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버섯같이 기생형 커뮤니티로 변질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이 컨텐츠 내놓을 때까지만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컨텐츠 줄 동안만 아까 커뮤니티도 아예 없는 경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커뮤니티는 있는데 여기에서 컨텐츠만 계속 빨아대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컨텐츠 있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쭉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실을 맺고 하는 거 있잖아요. 꽃 피고 결실 맺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컨텐츠를 정리해 주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다시 필요하다. 나중에 왜 이렇게 거창한 작업을 내가 해야 돼요? 나 좀 블로그 단순한 줄 알고 그래서 블로그 택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골치 아프게 하세요? 이러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여기 있는 양분에서 시작했죠. 바깥에 있는 컨텐츠는 뭐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검색하고 내 업무 때문에 수집된 온갖 정보들이 이 바깥에 있는 컨텐츠예요. 근데 그 바깥 컨텐츠들이 쭉 모아들여져 가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밑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길러내면 이파리도 떨어지고 가지도 잔가지도 떨어지고 과일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하면서 다시 뭘로 바뀌어요? 다시 또 하나의 양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양이 기름지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토양 자체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켓 안에서의 내 영역 있잖아요.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켓 안에서 내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다. 근데 이런 작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블로그를 하면 힘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적은 힘 가지고도 아주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컨텐츠만 가지고 내가 끝까지 뭘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뭔 일이 생겨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효과는 적고,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될 시간에 계속 블로그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힘이 들어가는.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